자, 자바의 클래스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가,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중심, 핵심적인 것들을 좀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봤어요. 멤버라는 개념이 있죠. 멤버.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멤버입니다. 멤버. 그래서 그 클래스의 멤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값을 저장하는 빌드, 변수죠. 그리고 기능에 해당하는 함수,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되고요. 이 메서드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녀석이 있어요. 컨스트럭터는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메서드인데 생성자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요거는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메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은닉 이런 개념이 있었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숨길 것은 숨긴다. 그래야 관리가 좋다, 관리하기가 유용하다,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접근 제어자, 접근 지정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private, public, protected,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는 디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패키지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접근 제어자라는 키워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개념 알죠? 힙이라고 하는, 우리 뉴해서 배열 만들었을 때 그 배열이 만들어지는,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힙이라고 있었어요. 여기를 관리해주는 녀석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만들어진 객체를 관리하는, 나중에 요 참조가 없어지면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이 메모리에 있던 객체를 해제시켜 줍니다. 그래야 그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말고 이미 우리가 얼추 알고 있는 final이라고 하는 키워드, static이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도 있고요. 클래스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문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물리적인 객체, 인형, 건전지 이런 것들을 정의했었는데, 오늘은 논리적인 개념으로 이 개념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법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법. 이제 하나씩 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예제를 하나씩 만들어서 단계별로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인 건데, 예제 클래스는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제가 포인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포인트라는 이름의 클래스. 자, 포인트는 어떤 기능을 가지냐면, 자, 캡슐화예요. 캡슐화. 캡슐화. 캡슐이 뭐였어요? 관련 있는 것들만 묶어주자. 관련 있는 것들만 묶어주자라는 개념이 캡슐화였어요. 그래서 얘는,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어떤 기능을 갖냐면, 포인트 클래스는 좌표 값을 저장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좌표값 2차원 좌표예요. x랑 y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멤버 필드로는 int로 x 값이 있고요, int로 y 값이 있어요. 그죠? 좌표라고 한다면 x, y를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멤버 메서드. 자, 좌표 값을 가지는 클래스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좌표는 그냥 그 자체가 값이죠. 맞아요? 딱히 기능이 보이진 않네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 해주는 메서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확인만 하려고. 그래서 여기다가 x는 x다, y는 y다.
뭐 이렇게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 둬 볼게요. 그럼 이제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좌표 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 활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좌표를 찍어야 된다. 그럼 포인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pos1이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해 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참조 변수 생성 및 널 값으로 초기화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현재 pos1에 점을 찍으면 이 코드상에서 봤을 때는 pos1은 언젠가 생성될 포인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를 참조하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 참조 연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조 연산을 써봤더니 이클립스 입장에서 지금 컴파일을 했을 때 x 변수, y 변수, 그 다음 프린트 포인트라는 애가 있다 라고 보여는 져요. 근데 지금 요 예제 코드에서 객체를 만들라고 한 적이 있나요? 객체를 만드는 키워드는 new가 있어야 돼요. new가 없어도 되는 건 기본 자료형처럼 사용되는 스트링 클래스만 가능합니다. 다른 애들은 다 new라는 걸 해야 객체를 메모리상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지금은 객체가 없죠. 그죠? 객체가 없는데 pos1의 x의 값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클립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기도 하죠. 경고로. 야, 지금 널 포인터에 접근하고 있어. 널 포인터로 접근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자, pos1이라는 변수에 널이 들어갔다는 건 아무것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연산자에서 점을 찍으면 네가 참조하는 객체에서 x 값을 가지고 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참조하는 객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클립스가 알려주고 있어요. 야, 이거 객체 없는데 이거 왜 접근하는 거야? 이런 식의 경고가 떴어요.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저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썼을 때 실행을 시키면 이런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널 포인터 익셉션, 참조가 없는데 객체에 접근하려고 했다 라는 예외예요.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뭔가 예외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꺼졌는데, 종료됐는데 예외를 봤더니 널 포인터 익셉션이 보이더라.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해당하는 곳에서 참조하는 객체가 없는데 참조하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는 키워드는 new라고 했고 point라고 써주면 이게 객체를 생성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성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해서 new 포인트가 동작을 하면 new에 반응하는 것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녀석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요건 JVM 안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코드를 실행시켜 줄 때 new라는 코드를 만나면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해요. 얘는 메모리에서 힙을 관리한다 그랬죠? 그냥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찾아다가 그 클래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여기 만들어지는 건 뭐가 있다 그랬죠? x 변수, y 변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서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메서드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실행하면 메모리에 코드가 올라가는 곳이 따로 있다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new의 결과는 이 객체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인지, 뭐 주소 같은, 주소는 아니지만 주소 같은 찾아갈 수 있는 참조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대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참조 변수가 필요한 겁니다. 포인트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변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스 1을 담아주는 거예요. 자, 확인을 위해서 포스 1에 원래 있던 값이 뭐였나 확인 한번 해보고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포스 1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포스 1에 처음엔 널이 들어 있었으니까 널이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객체를 생성해서 포스 1이 참조할 수 있도록 참조값을 담았으니까 해당하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출력해 봤더니 요 패키지에 있는 포인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다. 그 객체의 어떤 뭐 주소 같은 id 값이 뭐 이렇게 생겼다. 식별값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런 값이 참조 변수 안에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스 1에 x를 출력해 보려고 했죠. 그랬더니 0이 나왔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객체를 생성해 달라라고 하면 누가 동작한다고요?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한다고요. 얘는 자기가 관리하는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여기다가 객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x 변수, y 변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인 메서드만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다른 메서드를 가지고 놀긴 했는데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값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개념이 있으면 A 변수를 가지고 뭔가 더하기를 하겠다 또는 연산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무조건 초기화 하자 그랬죠. 안 쓸 거면 0 같은 걸로 그냥 초기화 해놔라. 자, 근데 이 내용은 지역 변수일 때, 이때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만들어지는 변수들이 지역 변수입니다. 메서드 내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 그럼 그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그 변수들은 호출됐을 때 스택에 만들어지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 호출이 끝나면 그 영역은 없는 영역이 되는 개념이었잖아요. 이런 걸 지역 변수라고 해요. 그죠? 근데 객체를 만들었을 때 객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요 변수들은 무슨 변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얘는 멤버 변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멤버.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역 변수는 메서드마다 존재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멤버 변수는 객체마다 존재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객체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영역도 여기는 스택이라는 영역이고 여기는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영역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별도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지만 멤버 변수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다 객체를 만들어주는 녀석이 누굽니까?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그러면 요 놈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안에 멤버가 있으면 그 멤버의 별도의 초기 값을 지정하는 코드가 없다. 지금처럼 거기에 무슨 값을 처음에 넣어라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0에 해당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멤버가 지금은 int였으니까 얘는 0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플로트였다 그러면 0.0f 같은 개념에 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변수가 불리언이었다. 얘 같은 경우는 펄스가 들어갑니다. 스트링 같은 게 있으면 뭐가 들어갈까요? 스트링은 클래스고요. 스트링 변수일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널이 들어갑니다. 0에 해당하는 값으로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초기화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겁니다. 별도로 값을 지정한 적이 없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조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해서 참조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개념을 어제 대략 봤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포인트로 포스2라는 걸 만들 때 바로 포인트 객체를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건 초기화가 되겠죠? 요건 초기화. 요건 뭐예요? 그냥 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드상에서 객체가 몇 개가 만들어지나 보면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포스1.x에 10, 포스1.y에 20을 담고 포스2.x에 30을 담고 포스2.y에 40을 담았다면, 이렇게 담았다면 메모리상에 이제 뭐 가비지 컬렉터니 힙이니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릴 겁니다. 포스1이 참조하는 객체에는 x 변수, y 변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포스2가 참조하는 객체에는 얘도 x, y가 있을 겁니다. 멤버 필드라고 하는 변수는, 멤버 변수는 객체마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얘네 둘 다 포인트 클래스로 만들어진 애들인데, 포인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 있죠? 메서드, 아까 만들었던 프린트 포인트라는 메서드가 있잖아요. 얘가 x 값이랑 y 값을 출력하고 있었죠? 맞아요? 자, 이 메서드는 new를 한다고 해서 새로 생긴다 안 생긴다? new해서 객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메서드도 생성이 된다 안 된다?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프로그램 실행할 때 우리가 만든 코드들이 메모리상에 미리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자 라고 했을 때 가비지 컬렉터가 객체를 각각 생성할 거고, 그때는 변수들만 찍어냅니다. 메서드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1 점 찍었을 때 나오는 x, y, 그 다음에 프린트 포인트라는 메서드가 있다면 요 x고 요 y고 요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만들어진 포스2가 있다면 이 포스2에다가 점을 찍으면 역시 참조했을 때 x, y, 프린트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때 포스2는 요 x고 요 y고 이 프린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포인트가 동작됐을 때 포스1이 프린트 포인트를 호출했다면 그때 x, y 값은 여기 있는 걸 사용하고요. 포스2가 동일한 이 메서드를 호출했다면 x, y에 접근할 때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참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지는 핵심 키워드는 this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요걸 보면 어려우니까. 일단 this라는 개념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핵심이다. 여러분 입장에선 궁금할 수 있잖아요. 포스1이 호출했을 때에는 포스1 거를 쓴다. 포스2가 호출했을 때는 포스2 거를 쓴다. 뭐 때문에? 어떻게? 그죠? 그 어떻게라는 개념이 this 때문인 거예요. 근데 아직 설명할 수는 없어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첫 번째로 멤버 필드와 멤버 메서드가 메모리상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조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 그 멤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참조 연산을 쓴다는 거. 그래서 각 참조 연산에 따라서 하나의 메서드가 같이 공유될 수 있고, 그때 핵심은 this다. 아직 this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1이 호출했을 때는 포스1이 갖고 있는 XY, 여기 지금 10, 20 들어있겠죠? 여기에는 30, 40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각 프린트 포인트를 호출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잘 나오는가, 거기까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포스1 점 프린트 포인트를 호출해보고 포스2 점 프린트 포인트를 호출해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도록 포스1에 프린트 포인트를 호출했다. 이때 뭐가 나왔냐. 그리고 포스2가 프린트 포인트를 호출했을 때 뭐가 나왔느냐. 실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포스1이 호출했을 때는 x, y에 들어가 있는 각각 값이 나왔고, 다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린트 포인트라고 표현했지만 어차피 그 함수가 그 함수, 그 메서드가 그 메서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은 x, y에 포스2 거를 접근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납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을 납득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포스2를 널이라고 하거나 또는 포스2에다가 포스1을 담는다 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 요거 먼저 해볼까요? 요런 코드가 돌아가면 포스1으로 프린트 포인트 했을 때, 포스2로 프린트 포인트 했을 때, 이때는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포스1에는 10, 20이 들어있는 XY가 있고 포스2에는 30, 40이 들어있는 XY가 있는데 지금 그걸 대입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실행을 해볼게요. 예상은 되죠? 포스1이나 포스2나 이렇게 동일한 값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돌아갔는지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x, y 변수에 30, 40이 있는 객체가 있고요. 얘는 포스2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1은 참조하고 있는 객체에 x, y가 똑같이 있었겠죠. 여기에는 10, 20이 들어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코드가 뭘 의미하냐. 요거는 포스1 참조 변수, 포스1 참조 변수, 여기 빨간 값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포스2 참조 변수에는 파란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연산자는 뭐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뭘 대입하냐면 여러분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객체를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조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int a에 10이 들어있다, int b에 20이 들어있다, a에 b를 담는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객체가 아니라 참조 값을 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p2에 파란 값이 있어서 파란 객체를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p2에 들어가는 참조 값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빨간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파란 값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빨간 값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같은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게 대입돼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대입되는 거니까 x, y에 들어있는 10, 20이 여기 대입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결과도 같잖아. 그죠? 하지만 메모리상에서는 참조값이 대입되면서 포스2가 참조하고 있던 정보가
포스1을 참조하는 정보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1으로 프린트를 호출했을 때, P2로 프린트를 호출했을 때 결국은 요 값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같은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지금 파란 객체 있죠? 지금 이 객체를 표현한 메모리 공간은 힙일 겁니다. 여기 누가 관리해요?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한다 그랬죠? 여기 힙은 그죠? 객체 만들어주세요 라는 new도 가비지 컬렉터가 처리하고 그죠? 안에 들어가는 기본 초기 값들도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세팅도 해주죠. 왜? 힙을 관리하는 얘가 관리자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 값을 봐봐요. 원래 P2라는 참조 변수가 얘를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얘를 쳐다보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못 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P2가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는 것을 가비지 컬렉터가 알고 있어요. 이걸 참조 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참조할 수 있는 포스 3에다가 P2를 담았다면 요 놈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맞아요? 객체를 바라보는 화살표가 몇 개 있겠어요? 그러면 2개였겠죠. 아까는. 그런 개념을 참조 카운트라고 해요. 그럼 지금 파란색 객체에 대한 참조 카운트는 원래 1이었는데 요 대입값이 생기면서 바뀌었죠. 다른 곳을 보게끔. 그럼 얘를 참조하는 카운트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참조 카운트가 빵이 됐죠. 그리고 빨간색 객체는 참조 카운트가 몇 개가 된 거예요? 2가 된 거죠. 자, 가비지 컬렉터는 각각 자기가 관리하는 객체에 대한 참조하고 있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다가 코드가 막 동작하다가 이 참조 변수가 결국은 딴 데를 바라보게 돼서 파란색 객체를 참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참조 카운트가 0이다 라는 걸 가비지 컬렉터가 알게 됐죠. 그러면 가비지 컬렉터가 이 메모리 영역, 요 녀석이 사용하고 있는 요 메모리 영역을 해제합니다. 이게 C 언어 같은 데에서는 메모리 allocate라고 하는 함수로 동적 할당을 하고 그 해당 메모리를 직접 해제해주기 위해서 개발자가 free라는 함수를 호출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렇게 지워져요. 힙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근데 C++ 같은 경우는 자바와 마찬가지로 new라는 개념이 있어서 동적 할당을 쓰고요. 해제할 때는 또 역시 delete라는 걸 직접 호출해줘야 돼요. 근데 자바는 일반적으로 new 해서 똑같이 할당을 하고요. 메모리 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얘가 알아서 관리해줘요. 지금처럼. 참조하는 카운트가 없어진 객체들은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좋은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좋은 거고 가비지 컬렉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바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기 때문에 힙 메모리 영역에 대한 관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결론 짓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고급 개발자분들은 자바로 고급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가비지 컬렉터의 기능을 막 튜닝합니다. 힙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막 튜닝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제거를 하겠지만 참조 카운트랑 상관없이도 이 메모리에 있는 객체들을 제거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저도 잘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비지 컬렉터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전달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되고 하지만 그걸로 끝내지는 말아야 된다. 생각은 좀 열어두세요 라는 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자바 클래스 구성 요소에서 멤버 필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가 되는지, 멤버 메서드는 객체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개념. 그래서 호출한 객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객체의 필드를 사용하도록 동작합니다. 그때 핵심이 되는 건 this라고 했죠. 나중에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this는 빼고.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가비지 컬렉터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도 조금 맛을 봤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어서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을 보도록 할 겁니다. 생성자. 여기까지는 알겠고, 생성자라는 걸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앞부분까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